일단 문제를 보면 첫 번째 최대값 최소값을 언급합니다. 최대값은 지금 9? 최대값은 9하고 8 둘 다 최대값이냐?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최대값이 누구죠? 그러면 기억에서 문항이 대 기억에서 첫 번째 조건에서 최대값이 9기 때문에 C 플러스 B의 값은 9이다. 이렇게 한글로 다 서술해야 돼. 아, 이런 거 맞죠? 그 다음이 두 번째 거는 최대값이 A 플러스 C인가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조건 때문에 이 두 식을 얻었고, 이제 문제 준 거는 이 값을 더해서 M이라고 하는데 A, B의 값에 대해서 그때 A, B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최소값 갖는 M값, 최소값 M값을 구하고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A, B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느낌은 뭐야? 느낌은 최소값 M값을 어떻게 구해? 이런 거의 최소값 어떻게 구해? 산술기하 평균이야? 아,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A하고 B가 다른 문자여서 A, B의 관련성을 따져봤습니다. A, B의 관련성을 따져봤더니 이런 말들은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A, B의 관련성을 따지는 건 니네 역할인 거고 그거는 단지 두 식을 빼가지고 A, B의 식을 만드는 건가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그래서 B 대신에 A 플러스 1을 대입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서 두 식을 만든 다음에 이 식을 가지고서 식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 둘은 역수관계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산술계가 목적인데요. 네. 그럼 산술계가 목적이기 때문에 역수관계 있는 두 숫자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I 플러스 A 플러스 I. 그럼 산술계와 평균을 적용하는 거는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산술계와 평균을 적용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산술계와 평균을 적용했다는 말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럼 산술계와 평균을 적용하게 되면 I, I. E 플러스 네. 그러면 어떨 때 산술계와 평균은 최소값 같죠? 둘이 같을 때 A분의 A 파이야. 이건 설명해야 됩니다. 파이분의 A가 같을 때 산술기. 이 말은 써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A값이 누구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중에서 양수값이니까 A는 2파인가요? 네. A가 2파이면 B는 누구예요? B는 파이 플러스 이게 알파 베타라고요? 네. 알파 베타는 구했습니다. 그때 최소값은 누구라고요? 아, E 플러스 2 플러스 파이 2파이분의 1. 지금 알파 베타 M까지 다 구했습니다. 기억에서 구한 알파 베타의 값을 대입하라고 합니다.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fx라는 세값은 탄젠트 ER 2파이 X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가? 이판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죠. 저 괄호 치면 함수는 이건데 이 fx에 대해서 제시문 디귿에서 제시문 니은의 함수 f에 대해서 상수 p의 값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합니다. x는 p라고 하는 선은 정근선입니다. 그런데 fx의 값은 임의의 정근선 q에 대해서 절대값 p의 값이 절대값 q보다 작습니다. 이 말을 이해한 다음에 p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논제 1번에 m값 구하는 거였나? 예. m값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구했습니다. 예. p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p 값은 요 말귀를 알아듣고 p 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p의 값은 정근선이라며. 네, 저거는 그럼 우리는 뭘 구하는 건데 지금? 동그라미가 무슨 말이야? 절대값 P. 여기 써있잖아 한글로. 무슨 말이냐고. p 구하라며. 뭘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 써있는 말을 바꿔서 표현해. 어려워? 이게 말기 어렵다고 이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해요? 정근선 fx는 P는 표. 졸라 단순한 거야. 그냥 한글만 읽고서 뭐 말하는지 느낌이 뭐냐고 지금. 저는 아니 x는 p라고 하는 녀석은 fx의 정근선은 졸라 많아. 탄젠트의 그래프니까. 그렇죠. 정근선 졸라 많은데 그 정근선 중에 한 개래 p가. 네네. 정근선 졸라 많은 새끼 중에 한 새끼를 답으로 쓰래. 네. 그런데 q의 값도 정근선 아니야? Q의 값도 좀. 근데 q는 또 임의의 정근선이라네.
아무거나 될 수 있죠. 아무거나 쿨하네. 네. 근데 피해값이 제일 작대. 네네. 절대값이 피해값이 절대값이 제일 작대. 네. 안쪽에, 아니, 뭐지? Y축에 제일 가까운 정근선 찾아가는 거 아니야? 네, 그쵸. 세로선인 정근선들은 졸라 많은데 그 세로선인 정근선들 중에 절대값이 제일 작은 피해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Y축 근처에. Y축에 제일 가까운 정근선을 구하라는 얘기네. 네네. 이해된 거 맞으세요? 이해됐습니다. 보통 애들은 이거 말기 못 알아먹어. 너희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대부분 애들이 말기를 못 알아먹으면서 뭐 하라는 얘기야? 이러면서 못 풉니다. Y축에 제일 가까운 정근선을 구하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정근선을 구할 줄 알아야 돼. 그쵸. 근데 정근선 한지 오래돼가지고 혹시 까먹었을까봐. Y값은 탄젠트, X값은 정근선이 누군데요? 주기는 누구야? 주기는 파이. 정근선은요? EM분의 X는 X는 알파이 플러스 2분의 1. 2분의 파이. 단. 탄젠트의 정근선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쵸. 근데 탄젠트의 정근선의 값은 이렇게 돼 있으면 X 앞에 계수가 존재하면 주기는 누구죠? 절대값 A분의 파이. 정근선은 뭐가 되죠? N 파이 플러스 2. 절대값. 주기의 값을 A로 나눠준 것처럼 정근선의 값도 X 앞에 있는 계수로 나눠준 게 새로운 정근선입니다. 지금 이 얼만큼 이동했죠? 왼쪽으로 B만큼 이동해서. 오른쪽으로 B만큼 이동했나요? X축 방향 B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럼 주기의 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기는 아니다. 주기에 변함이 없나? 전반적으로 탄젠트 그림이 다 오른쪽 이동한다고 해서 주기가 달라지나? 아니요. 주기는 안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동하면 정근선 어떻게 될까? 저기다가 플러스 B 해주면 네, 정근선도 이동하겠네.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B를 해줘. 근데 이게 새로운 정근선입니다. 너희한테 문제가 묻는 거는 이렇게 정근선의 값을 일단 구한 다음에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서술합니다. 이건 머릿속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답지를 작성할 때 이건 기록하지 않고요. 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임의의 정근선을 구하고 싶습니다. 함수 fx가 이거였나? 네. 정근선의 값이 누군데요? 정근선의 값이 절대값 2파이인데 절대값 2파이 어차피 2파이죠. 네. 2파이분의 n파이 플러스 네. 2분의 파이가 파이. 정근선인가요? 네. 그걸 얼만큼 이동했는데요? 평이동을 확인하려면 x 앞에 있는 계수를 묶어준 다음에 평이동을 확인하죠. 네. x 앞에 2파이가 있으니까 얼만큼 이동했어요? 1 플러스 2파이분의 그게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x 앞에 있는 계수를 묶어준 다음에 평이동을 확인하니까요. 네. 그럼 정근선이 지금 이겁니다. 그럼 이것들 중에서 제일 y축에 가까운 거 고르라는 얘기야? 네. 근데 설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쓴 제시문에 나온 말은 이 피해값은 y축에 제일 가까운 정근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 서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축에 제일 가까운 걸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n 플러스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1인가? 네, 맞습니다. 그럼 n값한테 뭘 대입했을 때 n은 정수잖아. 네. 나의 바램은 y축에 제일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y축에 제일 가까울 때는 빵 대입했을 때가 더 가까운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가 더 가까운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가 더 가까운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2파이분의 파이.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1이고 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2파이분의 2분의 파이 플러스 1. 둘 중에 누가 더 y축에 가까운 거야? 뒤에 게 y축에 더 가까운 건가? 네. 절대값이 더 작으니까? 네. 마이너스 3 대입해볼까? 2파이 마이너스 파이. 네, 그럼 절대값이 맨 첫 번째.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y축에 더 가까울까? 아니네. 네.
누가 절대값이 더 작냐고 물어봤어. 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 y축에 더 가깝겠네. 아니, 이거의 절대값보다 이거의 절대값이 더 작을 거 아니야.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답으로 쓰면 되겠네. 그럼 앞에 있는 게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네,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파이 분의 1이네. 이게 답이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변별력이 생겨. 배점이 여기서 서술하는 거에 따라서 점수를 되게 크게 좌우하거든? 어떤 사람은 그냥 서술 없이, n값을 대입해봤을 때 제일 작은 게 이거라고만 우기는 애가 있을 테고. 어떤 애들은 직접 써가지고 n이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n값이 마이너스 2였을 때, n값이 마이너스 3이었을 때, 뭐 n값이 마이너스 4였을 때 이렇게 써가지고 몇 개 쓴 것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라고 쓰는 애가 있을 테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을 거야. n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3이었을 때 양수였나? 마이너스 3일 때 음수였구나. n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값은 다 양수값이야? 맞습니다. 양수값이면은 이 값들은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제일 작은 건가? 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누군데? 마이너스 2대 2분의 파이 플러스, 아니, 2 파이분의 플러스 2말. 그러니까 모든 값은 이 마이너스가 큰 값을 대입했을 때 이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네, 두 번째, n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다면 2파이분의 n 플러스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1의 값은 2 파이 마이너스. 아까 전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게 2파이분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1이었거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값은 분자의 값이 3.14로 나눠준 마이너스 1.57 마이너스 1.57 더하기 1이면 음수. 네, 음수니까 절대값 씌우면 양수로 바뀌어요? 네, 되는 거 맞아요? 네. 하지만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은 2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네, 플러스 1인가? 네, 맞습니다. 그럼 절대값 씌우게 되면은 더 뭐라고 이것보단 커질걸요? 네. 되는 거 맞나요? 네, 네. 그러면 우리는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건 그래서 이거 두 개만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되겠네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쓰는 애들 있을까? 서술을. 그럼 너희 같으면 누구한테 점수 줄래? 마지막 거? 어떤 애들은 단순하게 숫자 몇 개만 열거해가지고 대소관계 비교했을 테고 어떤 애들은 뭔가 좀 수식화시켜서 좀 이쁘게 포장해 쓰려는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포장해 쓴 놈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이해되는 게 맞나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좌극한, 우극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아야지만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거는 미분 계수에 대해서 순간 변화를, 평균 변화값 얘기했고요. 리미트 달아준 순간 변화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f'A라고 쓸 수 있습니다. 미분 계수입니다. 순간 변화값은 미분 계수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디귿에서 얘기한 거는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fx가 있고요. fx 속에 절대값이 있고요. 이 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존재하려면 위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존재한다고 하니까 이거 좌극한 나눠서 절대값을 해결하라는 얘기네. 리을에서는 3차 함수 gx가 최고치 한계수 1인 3차 함수가 있는데 gx한테 절대값을 씌운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gx라면 x에만 절대값 씌운 거 그럼 어떻게 그래요? X만 절대값이면 네, y축 오른쪽 것만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y축 오른쪽 그림을 y축 대칭하는 건가요? 예, 그럼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
네, 얘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미분이 가능하다며. 점에서 그러니까 점에서 그럼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 문제 요구하는 거는 극점의 좌표가 y축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극점의 좌표가 y축 위에 있으면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x만 절대값을 씌워서 대칭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우리는 극점 좌표가 y축 위에 있다는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네. 그런데 이런 식의 서술은 먹히지 않아.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방법이 정 없을 때 방금과 같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이걸 수식화시켜서 푸는 애들한테 비해서는 점수를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 수식화시켜서 표현해야지만 돼. 방법이 없으면은 그림 그려서 설명하면 됩니다. 방금처럼 3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요거 F 더블 프라임 빵 아닙니다. F. 너희 책에 F 프라임 빵으로 잘 인수가 되어 있나요? 네, 프라임. 문제가 제시문 디귿에서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미분계수 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글을 써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건 F 프라임 빵이라고 아직 리얼까지 갈 필요도 없네. 네. 여기서 지금 조사라는 얘기 여기서 리미트 x가 빵으로 갔을 때 x분의 f 절대값 x 빼기 f0이 존재하려면 리미트 x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x분의 f x 빼기 f빵이랑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x분의 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게 같아야 된다? 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좌변값은 보통 이런 녀석을 이렇게 표현해. 네네. 내 말 좀 이해되시죠? 네, 이해됐습니다. 기억의 좌변값은 저거 자체가 뭐야? 저 전체가 F 프라임. 우변값은 누구야? 여기가 마이너스 x인데 이건 마이너스 x가 아니네? 네, 마이너스 F 프라임이요. 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달아주고 앞에 마이너스 끄집어내? 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x? 네네. 아, f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F 프라임. 0. 여기까지 된 거 맞죠? 네, 이해됐습니다. 두 개 똑같아야 된다며. 그렇죠. 그럼 2항 해주면 2 f 프라임 0이 0이어서 F f 프라임 0의 값은 0이 될 수 없죠.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에서 네네. 네, 첫 번째 건 서술이 중요해요.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근데 제시문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처음에 우극한 자극한 똑같다고 제시문 첫 번째에서 얘기했잖아. 네. 그 제시문 첫 번째 내용을 써먹어야지. 그 최대한 그 내용에 버금가는 내용으로 써가지고 감점 받잖아야 돼. 문제가 쉽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뭐 예를 들어 3점짜리 문제로 뭐 수능에 출제도 누구나 맞추는 문제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더 서술을 잘 하느냐, 꼼꼼하게 누가 더 잘 쓰느냐가 점수를 좌우합니다. 내용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3차 함수 gx가 있는데 g한테 1대2 반값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3차 함수 gx가 궁금합니다. 난 이게 궁금한 거지 절대값 있는 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절대값 있는 녀석이니까 요게 미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원래 이거는 0에서 꺾어지기 때문에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0에서 미분이 가능할 조건을 가지고 식을 설명해야 되겠네? 네. 어떻게? 아, 어떻게 설명해요? 서술 어떻게 할래? 일단 x 절대값이 있습니다. y축 대칭 x 0에서 미분 불가능. g 프라임 0 값이 좌변으로 gx가 네. 다항함수이므로 다항함수. 잠시만요. 얘가 x가 0에서 미분 불가능 말. 맞아요.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 맞아요. 귀찮아서 난 못 쓰겠어요. 네, 그냥 패스. x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리미트 리미트 x가 0 플러스 0으로 0 플러스 맞나요? x분의 gx 마이너스 g0 이랑 위에 썼던 거 똑같이 썼던 거죠. x는 0 마이너스 x는 이거 다 쓰기 귀찮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억의 식을 활용하죠. 네. 위에 문제 논제 1의 풀이와 같이 네, 자기가 푼 풀이와 같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이 녀석이 의미하는 거는 g' 0의 값이 0이다. 0이다. 이렇게 쓰면은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해됐습니다. 내가 안 써도 된다고 하니까 요걸 안 써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위에 문항일의 풀이에 근거하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g 절대값 x가 그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거는 또 요 녀석이 네, 3에서 3에서 극소값을 가져? 그쵸. 0보다 같은 범위에서 g 절대값 x의 값은 gx랑 똑같은데 네, 0보다 같은 범위는 3에서 극소값 요거를 가지기 때문에 네, gx의 값은 3에서 미분에서 빵이고 네네. 3 대입한 함수값이 선생님, 6이죠. 되신 거 맞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그럼 y는 gx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 참기수에 대해서 얘기했었나 아까? 1입니다. 3차 함수로도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gx는 당장 구할 수가 없고 먼저 3x 제곱. 아, 네. 아, 0 대입하면 0이고 3 대입하면 0이니까요. 맞습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부터 다 쉬운 거잖아. 서술만 어려운 거지. 그쵸.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쟤한테 3 대입했습니다. 17 마이너스 2분의 16 플러스 14. 10값 구하자. 2분의 81 마이너스 21? 네. 42 빼야 되잖아. 나 쓰기 귀찮아서 안 써요. 1 대입했습니다. 답은 구할 수 있어. 답은 구할 수 있고 누구나 시험에 응시한 대부분 애들은 말기만 알아보면 다 풀 수 있거든. 네. 그럼 서술이 중요해. 시간은 자세한 서술 쓸 만큼 시간은 충분합니다. G 프라임에서 네. G 프라임 0이고 G 프라임 3이 0이기 때문에 그럼 붙여주면 되죠. 인수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써주면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써도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대입에서 빵이 나왔을 때 인수라고 하는 말까지 보통 안 쓰거든. 그러니까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개념상 예를 들어서 제시문에 나와 있으니까 쓴 거지 이런 내용 정도는 상식적인 내용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미 이 정도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상식적인 수준으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태 거기서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서술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태하고 싶다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박쥐 같은 데는 정리 다 써져 있으니까 써내고 싶어. 해설제 모대입에서 빵이고 모대입에서 빵일 때 인수정리 G 프라임을 얼마 주고 나오는 경우. 구태가 그렇게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다음 주로 왔습니다. 문항 3번은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수학적 귀납법은 최초의 자연수 1대2 관계가 성립하는 거 보여주고 K였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놓고서 K 플러스 K 플러스 1번점께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니은에서 자연수 n값에 대해서 명제 Pn이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Pn이라는 명제는 요게 Pn입니다. 여기 n값한테 n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들어있습니다. 네. 수학적 귀납법으로 이걸 증명하고 싶다면 1대2 관계에 성립하는 거 확인할 거고 K를 갖다 대입한 게 성립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K 플러스를 대입한 게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면은 증명이 끝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문제 요구한 거는 니은의 명제가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라고 합니다. 논술 문제는 수학적 귀납법 증명이 꽤 많습니다. 지금 써있는 식은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x의 m승 1-x의 n승 그게 mn의 값을 더한 거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m팩? m과 n은 거듭 제곱들이네? 네. 이게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뭐 하자고요? n값이 1이었을 때 이 식이 pn이라는 식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귀찮아서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식을 기억이라고 한다면 1을 대입하면 0부터 1까지 x의 m승 마이너스 x의 이게 좌변인가요? n값한테 1 대입했습니다. 이걸 산수하겠습니다. 적분했습니다. 적분했더니 n 플러스 1분의 1 x m 플러스 마이너스 m 플러스 여기다 대입했습니다. 대입하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m 플러스 이게 좌변인가요? 좌변입니다. 우변 계산해야 되겠네. 우변은 R 네. 우변은 누군데요? n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m 플러스 m 팩토리얼 1펜은 안 적어. 네. 이게 누군데요? m 플러스 1분의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1분의 분분수 그럼 부분수 만들면 되겠네. 부모의 차이값은 1. 작은 것분의 1 빼기 마이너스 m 플러스 큰 것분의 1. 똑같은 거네.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n값 1일 때는 성립하네요. 두 번째 네, 이 K입니다.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x의 m승 1-x의 k승 그렇죠. 그 값이 m 플러스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m 팩토리얼 K 팩토리얼 이 성립한다고 가정해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보여줘야 되는데 k 플러스 1번째 이 식을 k번째 식을 가지고 k 플러스 1번째 식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네. 내가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거는 0부터 1까지 xm승 1-x의 K 플러스 1 m 플러스 이거 막 계산해가지고 네. 그 결과가 둘이 똑같다. m 플러스 k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m 플러스 m 팩토리얼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다.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걸 보여주면 수학적 분합법 증명은 끝. 네. 그럼 이걸 계산해서 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네. 되신 거 맞나요? 네. 성민이 너 지금 이해돼? 그런데 여기서 지금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갈지가 이제 이게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네. 지금 파란색으로 쓴 모든 것들은 누구나 다 해. 계산수나 이걸 못하는 애들이 어딨어. 여기 그런데 알고 있는 건 지금 이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아는 거 써먹어야 되잖아. 네. 어떻게 할 건데? K 1 마이너스 X 0 X 1 마이너스 X K 3 X 플러스 X M 3 마이너스 플러스 네, 지금 뭐인지 알아요? K 플러스 1개 중에 K개는 여기다 썼고요. 맞습니다. 네. 한 개는 따로 썼는데 전개했나요? 네. 1-x를 곱했습니다. 근데 앞에 값은 누구라고요? 네, 이게 빨간색 밑줄 친 건가요?
쌤, 그게요. 저거 두 개 이렇게 나눠 쓰신 거잖아요. 네? 저 원래 거를 곱피로 이렇게 나누지. 방금 전에 말해줬잖아. 아니, 그러니까 K에는 여기 쓰고, 그건 알겠는데. 어, 아, 덧, 선생님 잘못 썼나? 내가 착각했나? 쌤, 여기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잘못했네. 사과할게요. 사과했어? 네? 아, 예. 네 말이 맞아요. 아니, 좀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선생님 지금 착각했습니다. X의 M승 한 번 안 쓰고 풀어가지고 착각해버렸네. 전개를 멍청하게 더하기로 생각해버렸구나. 네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지금. 아, 예. 네. 속으로 졸라 욕하고 있었는데, 병신 좀 아까 설명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가? 근데 이게 더하기가 아니지. 이렇게 했는데 방금 전에 이렇게 인식했던 거지, 선생님이. 네, 방금 전에 쌤으로. 이게 곱하기지,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곱하기인데, 1을 곱한 녀석의 값 이거고, x를 곱한 녀석의 값이 필요한 거죠. 네, 마이너스 인테그랄 x에 X에 m 플러스 1승 플러스 1 마이너스 x에 K. 네,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된 거 맞나요? 네, 이제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어떻게 하자고? 똑같이 쓰는데 M 플러스 1 대입해서 빼주면 돼요. 네. Y 뭐라고 그래서? 그게 성립하는지 어떻게 알아? A과 지금 성립한다고 가정한 건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했거나 우리가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m 대신에 m 플러스 1만 대입한 거에 불과하구나. 네, 그럼 m 플러스 1만 대입하면 되겠구나. 대입하면 누군데? 마이너스 M 플러스 K 플러스 2. 이거 통분하겠습니다. 공통되는 거를 뭘로 묶어줄까? 공통되는 거는 m 플러스 k 플러스 2 팩토리얼로 묶어주겠습니다. 공통되는 거는 m 플러스 m 팩토리얼만 묶어주겠습니다. 그리고 k 팩토리얼 묶어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남는 거는 M 플러스 K 마이너스. 이거 두 개 분자고 분모 하나씩 약분해야지 이게 남는 거죠? 네, 맞습니다.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M 마이너스 M 마이너스. 네, 이게 남아요? 네. 되신 거 맞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n값 수고했고 1도 k 플러스로 바뀌어? 네, K 플러스. 그럼 k 플러스를 k 팩한테 곱했으니까 이거 맞아요? 오, 네. 그래서 우리는 증명이 됩니다. n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이게 성립하는 거죠. 기억이 성립합니다. 네.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을 좀 R을 n에 대하여 네, pn이 성립합니다. 증명은 끝났습니다. 수학적 견합 할만하죠? 그러면은 여기 논제 2번에요. 네. A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자연수로 이거는 욕먹어야 돼요. 선생님 이제 논제 1번까지만 풀었습니다. 논제 2번은 디귿의 다른 식입니다.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모든 실수 C에 대해서 다음에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값의 집합을 A집합이라고 한다면 이걸 만족하는 C의 값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하는 C라고? 모든 실수 C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고? 이거 산수하래. 산수해가지고 만족하는 자연수를 찾으래. 모든 실수 C에 대해서 만족하는 자연수 n값의 집합을 구하래. 자, 이걸 계산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해요? 0부터 1까지
xn승 1-xn승 2루트 3c는 앞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네, 0부터 1, x, n, 1 마이너스 1. 되신 거 맞아요? 10분의 27 c제곱 네, 0부터 1까지 xn 플러스 네, xn 플러스 2승 같이 1-x에 n dx. 이게 0보다 모든 실수 c에 대해서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골자는 c라는 문자에 대한 2차 부동식이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판별식 0보다 작을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부동식이 0보다 크니까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회식 영어 정하지 또 네, 그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2차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식이 0보다 크면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아까 인수정리랑 똑같이 모든 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아주 쉬운 내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거는 아주 쉬운 내용의 범주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렸을 때는 중요했던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한 내용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제 고3 정도 되는 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말로 서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모든 걸 다 증명하면서 한 줄 한 줄 나간다고 한다면 끝이 없어. 엄청 확장돼야 될 거야.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아주 기초적인 건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거 기재하려고 합니다. 공식 고사에 까먹었을 거니까 나도 까먹었거든? 이게 공식이었네요? 네. 자, 사용하겠습니다. 야, 이거 외우면 우리 앞으로 적분할 때 엄청 편하긴 하겠다. 아, 그럼요. 그런데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적분했습니다. E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n 팩, n 팩. 성민이도 같이 대답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저는 2분의 30 2n 플러스 팩토리얼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이 10분의 27 c제곱 n 플러스 2n 플러스 3. EN 플러스 3 네, 팩토리얼. n 플러스 2팩. 요 값이 0보다 크다는 부동식을 풀고 싶습니다. 이죠. 양변에 뭘 곱할까? 2n 플러스 3팩은 곱하겠습니다. 네. 뭘 나눠주지? n 팩, n 팩. 이건 나누기 해줄까? 네. 그럼 첫 번째 거는 2n 플러스 1 플러스 2 3 이것만 남고 다 지워져요? 네, 그렇죠. 2n 플러스 30. 2n 플러스 3. 2n 플러스 3하고 뭐랑 2n 플러스 1이 남습니다. 그리고 2는 없으시다. 마지막 거 뭐가 남아요? 마지막 거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1하고 n 플러스 2? 위아래 거다 달라. 위에 거 그리고 10분의 약분 또 되네. n 플러스 1이 지워지는 거 아니야? 네, 그렇네요. 이제 지울 수 있는 거 다 지웠나? 다 지운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로 그냥 판별식 계산하겠습니다. 짝수공식 쓰겠습니다. 아이고야. 2 루트 3을 제곱해서 3? 이것도 제곱해야 돼? AC? 네, AC. 27, 27. C제곱은 왜 써? 알수 없어. 그 다음에 2n 플러스 3이랑 2n 플러스 3이하고 2n 플러스 2만 줘. 이게 판별식인가요? 판별식 0보다 잠깐. n값은 양수죠. 2n 플러스 3은 약분해도 돼요? 예. 2n 플러스 3 약분하면은 3, 2n, 6n 플러스 마이너스 27n 플러스 2가 마이너스 네, 요걸 만족한 n값을 찾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45. 그래서 A집합이 누구라고요? 3. 1. 2. 할만하죠. 이 정도 합격하지 않을까? 너 이거 생각해봐. 이 정도 엄청 쉽지 않아? 아니 처음 풀어보는 거라서 가면 근데 보통은 애들이 몇 번 경험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시험 봅니다. 너희가 할 일은 뭐냐면 배울 때 다 이해돼. 내가 푸니까 그쵸. 수업 들을 때 다 이해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 끝나고 자기 손으로 집에 가서 한 줄만 한번 써보기만 하면 돼. 집에 가서 자기 손으로 쓰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논술 노트 하나 만들어서 좀 두꺼운 연습장 사가지고 그 줄 쳐진 거 있잖아. 네네. 줄의 폭이 너무 좁으면 안 돼. 줄의 폭이 좀 넓은 연습장 하나 사가지고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꼭 손으로 쓰세요. 논술 답안지 작성해주세요. 네, 자기 답지를 만드세요. 지금 학교 앞에서 좀 나눠주는 노트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정도. 칸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칸은 둘째치고 너무 얇지 않아? 칸이 너무 좁으면 니네 지금부터 몇 문제 이런 식으로 몇 문제만 푸냐면 그 논술 보기 전까지 적어도 100문제 이상 풀어. 그러면 연습장이 엄청 많이 필요해. 네. 칸 없으면 이렇게 줄 맞춰 네가 써요. 네. 근데 칸이 없으면 연습할 때 평상시에 깔끔하게 정리한 연습이 좀 안 돼. 궁금한 게 네. 이렇게 논술을 그러니까 딱 시험장 가서 논술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요 이런 문제 제출고 답지를 따로 줘요. 네, 답지는 B4 용지를 줘. 그냥 줄 안 쳐져 있는. 줄 쳐져 있는 걸 주는 학교도 있고 네네. 줄이 없는 걸 주는 학교도 있어. 아 그럼. 근데 줄이 없는 걸 주면은 애들이 막 그림이 막 휘어지거든. 네네. 그러니까 단정하게 정리가 안 되고 막 이상한 데서 막 쓰게 돼. 네. 그럼 그걸 평상시에 깔끔하게 쓰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아 그런 것도 다. 채점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써놨다가 또 옮겨서 저기다 써놨다가 막 이렇게 하면은 네. 채점하기 그러니까 수백 명의 애들이 원서 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원서 쓴 애들 답지 채점하다가 그지같이 써 있는 건 내가 만약에 채점하는 사람이 나오잖아. 난 혹시 이 새끼 인생이 내가 나랑 상관없는 거잖아. 그렇죠. 난 채점하다가 야 그지 같은 새끼 하면서 안 읽을 것 같아. 깔끔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정도 시험이면 만점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세 문제가 끝이에요. 근데 문제가요. 그러면은 이거는 모의 논술이었습니다. 아 바로 다음 게 2022년도 기출문제입니다. 모의 논술은 학교에서 제공을 주. 학교에서 이제 우리 학교는 이렇게 시험 볼 거야 라고 미리 애들한테 한번 풀어봐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다음이 논술 기출문제고요. 다항식이 있습니다. 이건 2022년도 기출문제고요. fx의 값은 n 플러스 1차 다항함수고요. gx의 값은 n차 다항함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n값이 차수가 큰지 l값이 차수가 큰지 좋네? a는 빵이 아니고 b도 빵이 아닙니다. lmn의 값은 자연수, a, b, c는 누군지 모릅니다. 1, 2반계 8이고 g한테 1, 2반건 2라고 얘기했는데 분자의 값에 도함수가 있고요. 이건 그대로 fx, gx 그대로 대입했네. 네. 한 무한대로 가는 거네. 네. 무한대로 가는 건 최고차항 계수를 이겨는 거잖아. G 프라임 X의 최고차. 빵으로 가는 건 빵만 대입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분자에도 빵 대입해서 빵이잖아. 네. 부모에도 빵 대입하면 빵인 거 맞아?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부모의 빵 대입하면 또 빵이네요. 네. 그럼 이거는 x를 공통된 걸 묶어준 다음에 약분한 다음에 빵 대입하는 거네? 먼저 무한대로 가는 거 먼저 쳐다보겠습니다. 근데 뭘 시키는지는 확인 좀 해보자. A, B, C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중요한 거는 극한값만 사용해 다항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A, B, C만 구하는 거고 아마 풀라고 한다면 니네들 전부 다 풀 수 있습니다. 일단은 F1대 1, 2반계 8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B와 근데 F1의 값을 이렇게 쓰면 좋긴 하겠다. F1의 값을 쓴 겁니다, 지금. F 그 다음에 G의 값이 누구라고요? F 플러스 C C는 알고 있지만 AB는 모릅니다. 네. 그 다음은 나에서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가는 거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네. 무한대로 갔을 때 부모의 값은 근데 분자의 값은 G의 값을 미분하라며. 네. N X 마이너스 1 플러스
CL 곱하기 X L 마이너스 거기다 x만 그냥 그대로 쓰라고? 그냥 그대로 쓰. CL X에 L 마이너스 n값이 더 크다며. 네. 앞에 것만 여기서 A. 그럼 최고차항 교수 이거야? 네. 그 극한값 1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이 n하고 a가 똑같아야지만 계수 비교해서 1이라고요? 그리고 또 뭐 알고 있다고요? 마이너스 최고차항인 차수가 똑같다는 거 알고 있다고요? 네. 따라서 알고 있는 거는 n값이 n 플러스 2? 네. n값도 a값도 n 플러스 2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극한으로 갔습니다. x값이 빵으로 가까이 갔을 때 분모의 값, 분자의 값 다 대입하겠습니다. 1 플러스 2. 네. 먼저 N 플러스 1 플러스 B MX 제곱 분자의 값은 X gx한테 여기다 x를 곱하라고? 아니 여기다 x를 곱하라고? x에 플러스 1 곱하기 C c는 1이라고? C 1입니다. 그냥 X 1 플러스 1 차수가 높은 건 앞에 게 차수가 높은 거잖아. 네,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 값이 지금 뭘로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4분의 1로 수렴했어요. 이게 차수가 높은 것들은 어차피 빵 되면 빵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어떻게 됐을 때 4분의 1이 나올까요? m값하고 L 플러스의 값은 차수가 똑같아야 될걸? 마지막에 차수가 제일 낮은 것들은 차수가 똑같아서 똑같이 x m개를 약분한 다음에 양 분자분모로 x m수로 나누게 하게 되면 뒤에 b분의 1만 남고 나머지는 빵 되면 빵이겠죠? 아, 그럼 b분의 1의 값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b의 값은?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뭘 구하는데? A, B, C? 네. A가 4. B가 4면은 A 4. 왜 A가 4야? 왜냐면 그 가에서 F1 화려한 거 사용해서 아, 여기서 알고 있었구나. 따라서 A의 값도 사고 B의 값도 사고 C의 값은 1입니다. 그러면 M 값은 누구야? M값 6. M값 2. N 값은 누구야? 이 문제 요구한 거는 A, B, C만 구하면 된대요? 자, 4, 4, 1 구했습니다. L 값은 누구야? L 값은? 자, 다음 식에서 L 값을 극한값을 대문자 L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로 갑니다. 에이, 너무 쉽네.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 기재하고 있습니다. 4x 4x 4x에 제곱 4x gx 쓰고 있습니다. x는 x입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있더니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둘 다 빵인가? 이건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갔을 때 인수분해서 x 플러스 1을 약분해야 되겠네? 분모의 값은 4x 제곱만 남나? 4x는 x고 x 제곱 x 네, 분자 분모의 x 플러스 1을 약분하는 과정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x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나오네 3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수렴해요? 네. 여기까지만 구하면 돼요?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 M하고 1 연관성을 표시하는 거죠. 위에 n분의 1 플러스 1가 나오죠. M은 L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찾을 거예요? 이거? 네. 마지막에 있는 게 차수가 똑같아야지만 네네. x의 m승이고 x의 m승이 돼야지만 그래야만 저게 약분하고 네네. 빵 대입한 게 b분의 1만 남을 수 있으니까. 이해했습니다. 확률과 통계입니다. 아닙니다. 경우의 수입니다.
고동수학 한가? 예, 네, 하나 맞아요. 네, 고동수학 하의 내용입니다. 조합 파트인 것 같습니다. 학교들은 수학원, 수학2 미적분을 보는 학교, 거기에 플러스 고동수학이 포함되는 학교, 또는 플러스 확률과 통계가 포함된 학교, 또는 플러스 기하가 포함된 학교도 있습니다. 나중에 네, 다 다른 거죠. 학교마다 이제 시험 범위 좀 달라. 네, 근데 나중에 다 공부하면 나중에 제약 없이 응시할 수 있는데 범위를 좁히면은 나는 수학원 수능이랑 똑같이 수원 수투 미적분만 들어간 거 할 거야 이러면 쓸 수 있는 학교가 좀 제한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에 A점에서 바둑돌이 놓여져 있는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3칸, 뒷면이 나오면 2칸을 이동할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렇게 바둑돌을 옮길 건데 8회를 시행했을 때 A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야, 한 번에 3칸을 가거나 한 번에 2칸을 간다며. 제일 적게 이동하는 게 한 번에 2칸씩 이동하는 게 다 2칸만 이동하는 게 제일 적게 이동하는 거네. 네, 8번 다 2칸만 이동하면은 총 몇 칸을 가는 거야? 16. 16칸이 제일 적게 이동한 거? 제일 많이 이동하면 한 번에 3칸씩, 항상 3칸씩만 움직이면 몇 칸 가는 거야? 24칸. 네, 24칸 가는 거죠?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부터 A, B, C, D라고 쓰겠습니다. 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8번 움직이려고 합니다. 네. 8번 동전을 던졌을 때 총 이동하는 칸은 8칸부터 16칸부터 24칸 이동합니다. 그런데 A에 출발해서 A로 돌아오려면 8번 이동했을 때 8의 배수가 돼야지 A에서 A로 돌아오나? 맞습니다. 이런 거 맞나요? 네. 그러면 제일 적게 이동하는 게 16번, 제일 16칸. 네. 제일 많이 가는 게 24칸. 24칸. 둘 다 8의 배수야? 네. 그 사이에 8 배수 없냐? 8, 26, 8, 3, 24. 그러네? 네. 그럼 16칸 이동하든지 24칸 이동하는 경우만 세면 되겠네? 네. 그러면 네. 16칸을 이동하려면 동전은 앞면이 몇 번, 뒷면이 몇 번이어야 되는 거야? 앞면 제로, 뒷면 아, 그러네.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A,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B라고 해보자. 네. 앞면은 빵번 나오고 뒷면은 8번. 8번 나오거나. 이거 한 가지밖에 없나? 한 가지밖에 없죠. 또는 24칸. 24칸 이동하려면 2컴마 B가 8컴마 0이 4컴마 이동 4컴마. 이동 4컴마2면은 12 더하기 4. 네. 근데 4하고 2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4, 2 더하면 6번이죠. 깜짝이야. 네. 8번을 던지기 때문에 4, 2는 안 됩니다. 네네. 된 거 맞나요? 자, 이거 말고 또 있을까요? 8번 던졌을 때는 저거 말고 되신 거 맞아요? 확실하게 하려면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다. A, B 합쳐가지고는 8이 돼요. 8번 이동할 건데 앞면 나오면 3칸, 뒷면 나오면 2칸 이동할 거야. 그런데 그게 제일 작을 때가 16. 제일 많을 때가 14. B 대신에 그 대신에 8-1을 대입하면 9시 딱 나오고 8-1을 대입했더니 16 마이너스 A 플러스 16. 8. 아니 8 맞아. 근데 이거는 A의 값이 갈 수 있는 값이 빵부터 8까지 범위 사이 있고 A가 빵이면 B의 값은 B의 값 8. 1이면 7. 이런 식으로 합의 값은 다 8인 것만 써야 되는데 네.
우리가 찾는 거는 3a 플러스 2b의 값이 8의 배수. 8의 배수? 네. 8의 배수니까 16하고 24 나오는 경우만 네. 그래서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빠하고 8밖에 없다고? 자,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0번, 앞면이 0번, 뒷면 8번. 그런 게 몇 번이야? 뒷면만 좀 주세요. 네. 던져서 뒷면만 나온 상황이 몇 가지냐? 한 가지. 던져서 앞면만 나오는 건 몇 가지야? 한 가지. 끝이네? 네. 두 가지밖에 없네? 네. 첫 번째 a의 값은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 정말 8의 배수가 아니잖아. 잘못했잖아, 지금. 8의 배수라고 생각했지? 4의 배수. 4의 배수지, 4의 배수. 어? 4의 배수야 되지. 자연스럽게 8. 네, 맞습니다. 4의 배수 뭐예요? 내가 왜 8의 배수 생각했지? 이거 4칸인데? 4칸이니까 4칸 가거나 8칸 가거나 16칸 가거나 뭐 20칸 가거나 상관없죠? 네. 그럼 이거 두 가지가 아니네? 그러면 몇 칸을 빼먹은 거야? 4의 배수 중에 뭘 빼먹었어요? 20칸. 20칸 가수로 갈 수 있나요? 하나가 더 있네. 20칸을 가려면은 어떨 때 20칸인 거야? 아까 3일 플러스 2일. 3a 플러스 2b 대신에 20. b값 대신에 8 마이너스 a를 대입했습니다. 네, 그게 20. 네. A가 뭐 이상하다. 아, 이게 16이야? 네, 10. A가 4일 때. 그러면은 A3, B3. 앞면이 4번, 뒷면이 4번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게 몇 번이야? 그게 이건 계산해. 그쵸, 이건 계산해야 되죠. 앞면하고 뒷면이 4개씩 있어? 네. 이런 식으로 순서가 뒤바뀔 수 있어요? 8칸 자리에 H 4개, T 4개. 저기 H가 들어갈 곳 4곳만 선택하면 되겠네? 네. 이게 몇 가지인데? 8, 13. 그럼 빈자리는 T만 들어가니까. 그럼 그럼 계산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84의 값은 70입니다. 확인해볼까? 네. 4팩 4팩분의 약분했더니 8765 4321 8 약분했습니다. 3 약분했습니다. 70 맞아요? 예. 난 외우고 있어요. 8, 7. 네. 자, 두 번째 걸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팔각형이 있습니다. 팔각형이 A에서 출발해서 A로 돌아올 건데 A, B, C, D 쭉 해가지고 시계방향으로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8회 시행 후에 A에서 출발해서 A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A에 제일 적게 갔을 때 16칸. 제일 많이 아니다. 지금은 이런 거네. 구술이네. 네, 유수를 받아서. 제일 적게 갔을 때가 8칸? 네. 제일 많이 갔을 때가 24칸? 그때 빨간색이 나오는 횟수, 노란색이 나오는 횟수, 파란색이 나오는 횟수에 대해서 순수한 개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3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전체 이동한 칸수인데 네. 이동한 칸수 중에 제일 작은 값이 8? 네. 제일 큰 게 24? 네. 8부터 24까지 8의 배수가 이건 8칸 가는 게 다시 A로 오는 거 맞죠? 맞습니다. 16. 아, 세 가지밖에 없어요? 네. 자, 8칸 갔으면 좋겠습니다. 8칸 가려면은 008?
이건 경우가 몇 가지라고요? 16칸을 가려면은 0.8명. 그런데 080이 있네? 4, 부정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나중에 생각한 게 실수 안 할 것 같은데? 4. 네, 그거랑 4. A, B, C를 더해가지고 그리고 3A 플러스 2B 플러스 C의 값은 연립방정식 풀고 있습니다. 누구의 범위를 나눌까? B의 범위를 쪼개, A의 범위를 쪼갤까? B의 범위를 쪼갤까? A가 나을 것 같은데. 아, A가 1이면, A가 빵이면, B가 8. A가 빵이면 B의 값이 8이라고요? 예. 그럼 자동 C는 빵인가요? 예. A가 1이면, A가 1이면 B가 4. 6. C는 C는 1. A가 2가 되면, A가 2번에 4. 2가 3이었을 때가 4였을 때는 4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수식으로 만들어서 풀었고요. 빵번 8번, 빵번은 몇 가지죠? 싹 다 한 색깔만 나오니까 한 가지인가요? 한 번, 6번, 한 번이면 몇 가지죠? 한 색깔이 6개 나와요. 8군데의 자리 중에 6개를 넣지. 86? 86? 그게 끝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하나. 두 가지 곱해줘요? 아, 둘이 자리가 없고.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86, 곱하기 21. 21. 네. 86은 82니까 87, 50. 28? 네. 28에도 2배 했으니까 56.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2개 대개 2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84. 아, 2개. 84 한 다음에 8군데 4군데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4군데. 남은 4군데 중에서 2군데 집어넣으면 끝나요? 네. 마지막 남은 2개는 지 알아서 들어갈 거고 네. 84의 값은 70이라고? 네. 6? 70 곱하기 6. 40, 420. 72였죠? 70하고 6을 곱했잖아요. 420.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어떻게 하죠? 빨간색 3개. 84. 8군데 3군데 먼저 집어넣어?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남은 5군데 중에 2개 집어넣고 남은 3군데 중에 3개 집어넣어요? 네. 첫 번째 값 83이면 80, 50면? 마지막 게 81가지만 끝인가? 84만. 맞아요? 네. 70. 되신 거 맞죠? 네. 자, 마지막 24칸은요. 806. 하나밖에 없죠. 네, 이것만 다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하긴 니네가 하는 거 어때요? 좋습니다. 빨리 더해. 네. 뭐라고? 460. 1050. 1109. 다 더한 게 1109예요? 그런 거 같습니다. 네, 되신 거 맞죠? 지금 카톨릭 대학교는 논술 유형이 2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의대. 의대를 제외한 모든 논술은 이 시험제 하나입니다. 의대도 문제는 똑같아, 개수는. 근데 수학 문제도 어렵지. 네. 최고 참계수 1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0대 2반 함수값은 1입니다. 그런데 fx의 극값 중에서 하나는 3이고요. 3의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분해가지고
도함수가 0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에서 빵이라고, 네. 이기도함수한테 빵 대입한 게 빵이라고, A하고 B에 대해서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fx가 k라고 하는 상수함수하고 만나 생기는 교점이 n개였으면 좋겠는데, A하고 B 사이의 교점은 2개 이상이었으면 좋겠고요. A보다 작거나 B보다 컸으면 극점은 1개였으면 좋겠습니다. fx의 값은 최고층계에서 누구라고 했지? 1. 최고층계에서 1이고 극값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하나가 y좌표가 3이라는 얘기지. 네. 근데 나의 바램은 A하고 B의 값은 여기가 A, B 아니야? 최근에 기수. 여기가 A, B 아니냐고. 맞습니다. 이거 이때가 요 사이 있을 때가 교점이 2개 이상이라고? 네 맞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교점이 하나고? 네. 그럼 여기서 이게 얘기하는 A하고 B의 값은 극대값과 극소값인 거네. 둘 중에 하나는 3인 거고. 되신 거 맞나요? 네. 근데 빵 대입하면 1 나온다고? 예, 이거 그럼 최고층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예. 여기가 Y축일 거고. 예. 빵 대입한 게 1이라며. 예. 하나.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극대값이 3이겠네. 맞습니다. 극소값은 누군지 모르고. 근데 여기서 얘기한 게 두 번 미분한 녀석의 값한테 빵 대입한 거는 빵이야? 네. 즉 변곡점이 Y축에 있다고? 네. 이거 맞아요? 네. 그럼 이 점은 누구란 얘기야? Y좌표가. 마이너스 1. 두 칸 두 칸 떨어져 있고 0,1 대칭해야 되니까. 네. 모든 3차함수는 변곡점 대칭이니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3인 거네. 여기까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3차 함수 fx가 또 제시문 니은에서 a, b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네. 여기 수없이 많은 상수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때 알파고 베타의 차이값 중에 최소값과 알파 베타의 차이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때는 여기가 알파, 이 점 x좌표가 베타입니다.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차이값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입니다. 이 차이값의 최대값 최소값, 이 차이값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차이값들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내신 거 맞나요? 네. 선생님 느낌은 이때가 최소일 것 같고 이때가 최대일 것 같은데 이때가 최소인 것 같아요. 이 두 개는 최소, 이때가 최대인 것 같습니다. 네, 느낌은 그래요. 내신 거 맞나요? 하지만 지금까지 대충 무슨 말하는지는 다 알겠어. A, B의 값을 구하시고 그 근거를 논술하세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문제는 쉬워. 네. 이거 아, 문제가 객관식 문제로 중요하다. 답을 구해 이러면 니네 풀 수 있다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 네. 이제 그걸 서술형 쓰는 걸 잘 써야지 점수를 감점당하지 않고 점수를 제대로 받지. 아, 네. 그 과정을 이제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답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봅시다. 지금 A, B 값에 대해서 쓰고 서술하라고 하거든? 이제 방법적으로는 알겠어. 우리 문제 풀 때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풀잖아, 그냥. 그런데 이제 서술을 해야 됩니다. 0 대입했을 때 1이고, 극값 중에 하나는 3이고, 미분했을 때 빵에서 극값을 간다고 얘기했던 그 기억에 있는 조건을 써먹어야 되거든? 일단 fx를 잡겠습니다. 함수 fx의 값을 가정하겠습니다. ab가 있으니까 ab는 사용 못할 것 같습니다. cd를 사용할까요? 근데 빵 대입한 게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거 차이점 아시죠? 그걸 점색에 거꾸로 한번 이거는 따라서 네, 따라서고 이거는 그런 걸로. 때문에. 네. 네, 이건 이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웠습니다.
미분했습니다. 이게 빵에서 극값을 한다고? 빵에서 극값을 한다는 조건 때문에 한 번 더 미분했습니다. 빵에서? 따라 C의 값이 누구라고요? 그럼 남은 녀석의 값은 D밖에 안 남네? 근데 그 값이 있다며? 맞아요? 근데 이게 빵 나왔을 때 엄청 불편한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빵 나온 녀석의 값이 누군데요? 우리 빵 나온 X의 값을 구하는 거죠? 빵 나온 X의 값이 누구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불편하잖아. 네,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이쁘게 만들면 되겠다. D라고 쓰지 말자. 뭐라고 쓰지? 마이너스 3D 제곱이라고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이 값을 애당초에 마이너스 3D 제곱이라고 잡아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D. 그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D에서 가지나요? 3차 함수 fx가 그 값을 갖는데 0대 2 관계 1이라고요? 네. 그 값은 3이라고요? 네. 마이너스 D에서 극대값 3을 가지고요. 식으로 확인했습니다. F한테 마이너스 D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D 세제곱 플러스 3 아, 지금 세제곱이야? 2D 세제곱 D는 1이고 D는 양수인가요? 네. D가 양수가 돼야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실수값으로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지금 결국 알고 있는 거는 마이너스에서 3이고 이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1이고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식으로 확인해 볼까? D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D 제곱 3D 세제곱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1. 다 확인됩니다. 식으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가 누구라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네. 이게 fx라고? 네. 그 fx의 값은 극대값은 3이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니은의 제시문을 만족하는 것은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3인가요? 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이제 구하고 싶은 거는 알파고 베타의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고 싶습니다. 논제 1번은 약간의 감점이 있어도 큰 격차는 없을 겁니다. 풀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감점 정도가 있을 거지 큰 격차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 애들은 비슷하게 맞출 겁니다. 논제 2번에서 얘기하기를 y는 k라고 하는 선이 있다고요? 마이너스라고 3 사이에? 네. 여기서 제일 작은 근이? 제일 큰 게. 그런데 어차피 여기가 k라면 k가 3이라면 네. 여기 두 개의 알파고 베타 사이의 간격과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는 알파고 베타의 간격은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알파 베타의 간격과 여기 알파 베타의 간격은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1보다 좀 큰 녀석과 1보다 좀 작은 녀석이 1에 대해 대칭인 녀석이라고 한다면 여기 알파부터 여기까지 베타까지 간격과 여기 알파부터 베타까지 간격이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0,1 대칭이니까요. 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지금 K라고 하는 선 있잖아요. 이 가로선들 K라는 선. K라는 선은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범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과 K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범위에서
베타 빼기 알파의 값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에서 베타와 알파의 값은 같은 최대값 수값을 가질 겁니다. 네. 0,1 대칭이니까요. 원래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움직인다고 하지 말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만 움직인다고 놓고 보겠습니다. 그럼 변곡점까지만 움직일 수 있다. 이 빨간색 선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만 이해된 거 맞아요? 네. K 값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알파의 값의 최소값, 알파의 값과 베타의 값의 이 알파하고 베타의 값은 두 근인데 가운데 근을 모르죠. 이해된 거 맞아요? 가운데 근을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내가 궁금한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식이 필요합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식을 먼저 주는 거지? 알파 대입하면은 베타 대입하면은 감마 대입하면 전부 다 누구예요? K. 알파 베타 감마를 대입하면 K인가요? 네. 이해된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식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식을 뭘 만들지? 나는 지금 알파 베타의 식이 필요하죠. 네, 그쵸. 내가 필요한 거는 이게 필요하죠? 그쵸. 그럼 선생님 목적은 이게 목적이야. 난 이걸 사용하고 싶어.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들어가 있는 알파 베타가 두 개의 근인 2차 방정식이 있다면 근과학의 수관계를 통해서 푸는 게 가능할 것 같아. 이런 거 맞으세요? 감마는 필요 없어. 알파 베타의 식 2차식이 필요해. 우리 지금 fx 알고 있죠? 네. f한테 감마를 대입한 게 k예요? K. 네. 근데 f한테 감마를 대입하게 되면은 감마의 세제곱 마이너스 3감마 플러스 1의 값이 k라고요? 네.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fx가 k가 나오는 근이 필요한가요? 네. 물론 감마도 있죠. 나 지금 이거에 근이 필요합니다. 근데 k가 f 감마인가요? 이항했습니다. fx에서 f 감마를 빼려고요.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뭐가 되지? 일은 지워지나요? 네. 이거 x 마이너스 감마로 묶을 수 있냐? 묶을 수 있습니다. X 제곱 플러스 X 바 감마 X 플러스 감마 제곱. 된 거 맞아요? 네. 감마의 값은 알파 베타 사이의 값이야? 네. 이게 감마야? 근이? 네. 그럼 이걸 빵이라고 놨을 때 근이 감마 말고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인가요? 아, 네. 되신 거 맞아요?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값은 R 감마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감마 제곱 마이너스 4 감마 제곱 플러스 12 마이너스 3 K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라고? 예. K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면 여기가 지금 X축이죠. 네.
x축 여기가 아니지. 여기 0,1이지. y는 1이라는 선이죠. y는 1에서 근데 k의 값이 여기만 왔다 갔다 하죠. 네.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믿은 거 맞아요? 마이너스1부터 플러스1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k가 감마의 값이 움직이는 범위는 0부터 1까지만 움직이나? 네. 이해된 거 맞아요? 감마의 범위는 0부터 1까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여기 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면은 감마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나요? 위로 블록인가요? 위로 최대값은 최대값 12 네 12가 12, 최소값은 9인가요? 그럼 12하고 9인데 거기다 루트를 씌우는 게 필요해? 네.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대값은? 13 최소값은? 되신 거 맞죠? 예. 하지만 이렇게 수식으로 풀면은 만점. 수식으로 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애들이. 애들이 수식으로 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마이너스 1이야? 네. 이 점이 플러스 1이야? 네. 여기가 몇 대 몇이라고요? 2대1 여기가 지금 두 칸이야? 네. 이게 한 칸이에요? 네. 그럼 최소값은 3이에요? 네 3입니다. 되신 거 맞죠? 네. y는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죠? 네. y는 1이라는 녀석과 갖다 놓게 되면 근이 뭐뭐 있어요? 네 0하고 3 루트 3 지웠습니다. 이 점이 루트 3이겠죠? 네. 이 점이 마이너스 루트 3이죠? 네. 그때 최대값은? 1루트 3 이렇게 풀면 감점이 많아요. 최대값은 1루트 3이고 최소값은 3인 거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수식화시켜서 푸는 애들이 만점을 받을 겁니다. 되신 거 맞죠? 꼭 수식화시켜서 다시 푸세요. 오늘 진도 목표는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저거 두 개 나눈 값 쓰는 거죠? 최대값, 최소값 나누기 하래요? 네 3분의 1 네, 그쵸. 답이 3분의 1수 3이네요. 집에 가서 할 일. 꼭 다음 시간 내일 오후 2시에 수업할 건데 내일 오후 2시에 올 때까지 연습장 하셔가지고 꼭 자기 손으로 완벽하게 써야 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